오늘도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 미리 레이더를 켜고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 신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실손보험, 두 번째는 삼성전기, 세 번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지막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짚어보시죠. 자, 정부가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이 내용들의 핵심들을 보면은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보험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손보험이라는 게 이제 가입자가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입원하거나 이 약을 탈 때 실제 의료비를 보험비가 보상하는 제품이죠. 이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려온 상품인데, 정부가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 방안을 내놨다는 것은 그동안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핵심은 월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에 비중증,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이 보험 가입자의 부담률을 크게 높이는 그런 식으로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5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실손보험에서는 일반 질환자와 중증 질환자를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일반 질환자의 부담률을 더 높이는 식으로 보험이 설계가 되겠습니다. 정부 안을 보면요, 진료비와 진료량의 편차가 좀 크고 증가율이 계속 높았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라는 것으로 지정해서 이 관리급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료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 본인 부담률을 이런 관리급여로 지정한 곳에는 진료비의 90%, 95%를 환자가 내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리급여 대상에 지금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라고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최근에 이 비급여 지급 항목 1위인 도수치료라든가, 그리고 이 비급여 주사제, 또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실손보험 체계가 아마 계약상 보면은 2026년 7월, 그리고 실제 도입되는 건 올해 7월부터겠지만 그렇게 도입이 될 텐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도수치료 받으러 가기가 좀 부담스럽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게 이번 안의 핵심은, 그러니까 권보 재정에도 결국 영향을 주는 의료 쇼핑이나 과잉 진료, 계속해서 뉴스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좀 고치겠다,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안이 효과를 거두려면은 기존의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이 이 보험을 갈아타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1세대와 2세대 실손 보험은, 그러니까 이 생보사라든가 손보사에서, 업계에서 이 초기 가입이라고 부르는, 초기 보험이라고 부르는 이 1, 2세대들은 약관상 계약 기간이 100세까지입니다. 그동안 엄청 기네요. 길고 보험 약관을 바꾸지 않아도 되게 처음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가입자들은, 아니 지금 보면은 보험료 좀 더 내더라도 개인한테는 지금 보험 유지하는 게 더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과연 기존 보험자들이 보험을 잘 갈아타겠느냐라는 문제도 앞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겠습니다. 그럼 투자 관점에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험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에 보이는 보험사 손해율의 개선 가능성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보험주에는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손해율이라는 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료 수입 가운데 보험료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 11,000원의 보험료를 한 달 안에 타갔다면 이 손해율이 110%가 될 것이고, 보험사로는 그만큼 1,000원을 손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1,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10% 정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이 변경이 없는 이 초기 가입자들의 수가 1,5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손해율이 좀 앞으로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국내 상장사 가운데는 삼성화재나 DB 손보 같은 곳들이 이제 대표적인 관련주가 될 텐데, 실제로 좀 보면은 주요 상장 보험사 가운데 1, 2세대 실손보험자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한화생명이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1, 2세대 초기 가입자 비중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따져보면은 지난 2021년 출시된 이 4세대 실손보험의 재가입 주기가 또 5세대에 영향을 미치겠죠. 얼마나 빠르게 이게 갈아탈 것인지. 보통 이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5년이니까 202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약관이 적용되고 5세대 실손과 관련한 보험사들의 실적의 본격적인 변화는 아마 이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번에 의료보험 개혁 방안 얘기하면서 정부가 어떤 얘기했냐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이 약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1, 2세대 지금 계약상 약관 변경 안 해도 되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존 가입자들이 아니 4인 간의 계약을 정부가 바꾸는 게 맞느냐, 보험사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기존 가입자의 보험 계약 변경을 유도하는 이런 인프라가 좀 마련이 된다면, 그런 바탕이 마련된다면 아무래도 유인들을 기존 가입자한테 더 줘야겠죠. 환급금을 더 줘야 된다면 단기적인 이 큰 돈이 빠져나가는 쪽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 실적에는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 이후에 아마 확정이 되지 않은 이런 법 개정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 관련 뉴스가 앞으로 시장에 더 많이 등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보험주 투자에 있어서는 앞으로 나올 뉴스 헤드라인도 자세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 CES에서 전고체 배터리, 유리기판 등 신기술 양산 로드맵을 공개했다고 하죠. 시장에 기대를 걸고 있는 단어를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다 들어갔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주요 내용 살펴보면요, 이 전고체 배터리와 유리기판 그리고 실리콘 카패시터를 크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와 특성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시제품을 공급하고 내년 양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들은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리튬 이온 전지 안에 전해질이 원래 액체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말 형태의 고체로 바꾼 배터리인데, 이렇게 이 전해질을 액체로 고체로 바꾸면은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모양을 상대적으로 자유자재로 좀 만들 수가 있고 폭발 위험도 줄기 때문에 웨어러블 제품, 계속해서 손에 붙이고 다니는, 손에 끼고 다니는 링이라든지 귀에 꽂고 다니는 뭐 이어버드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좀 필요한 꿈의 배터리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실제 삼성전기의 예상 로드맵에 따르면요,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링이나 갤럭시 버즈라고 하는 이 이어팟에 이 삼성전기 소형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시장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두세 곳의 고객사의 샘플을 보내고 양산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내후년으로 잡은 건데, 물론 이런 청사진이 기존의 이 삼성전기의 포트폴리오 생각하면은 모두 제때 현실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가능할 겁니다. 장덕현 대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했던 톤도 살펴보면은 모든 사업이 이대로 그대로 갈 것이다라기보다는 이런 미래를 그리고 있다에 가깝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실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80%가 이 MLCC라고 불리는 컴포넌트, 그리고 광학통신 솔루션 사업부, 카메라 모듈, 여기서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도 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 유리기판이라든가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최근 투자 심리가 커지는 테마가 언급됐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기존 투자자 그리고 신규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좀 24일 나올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까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자,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계속 낮춰 잡고 있다고 하죠?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주주 환원이라든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시장에서 아주 지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증권 같은 경우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목표가를 66,000원으로 낮춰 잡았거든요.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를 좀 밑돌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철강 트레이딩 기존에 하고 있던 이 상사 부문에서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나왔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또 실적이 안 좋은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효자로 각광을 받았던 미얀마 가스전, 에너지 사업 부분들도 올해는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4분기의 영업이익 수준을 컨센서스보다 낮은 1,608억 원, 이거는 1년 전 대비 25% 정도 좀 낮춰 잡은 겁니다. 25% 정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8% 넘게 줄어든
7.2조 원, 7조 2천억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는데 네 번째 키워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반대로 증권가가 눈높이를 올려잡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장 투자 심리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어제 시간 저희 이슈레이더에서 이 폴란드 무기 수출 4월 위기설 보도해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정부 관계자들끼리 이 사업을 진척할 것이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오늘 KB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4분기에 목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목표가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4분기에 KB증권이 보고 있는 이 실적은 매출 3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940억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라고 지금 KB증권이 얘기한 것과 같고요.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기존에 이제 무기 수출 같은 것 잘 되는 것도 봐야겠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환율 측면이었습니다. 환율이 상분기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달러원 기준으로 1,320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1,460원 정도까지 가고 있죠. 그래서 4분기에는 4분기 말 기준으로는 1,470원이었던 환율을 감안하면은 4분기 실적의 수출주인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환해지보다는 환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납품이 계속 이어질 폴란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형 K9 자주포라든가 천무 다연장 로켓 이런 것들도 납품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점도 살펴보실 부분이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기대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레이더 한국경제TV 신윤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